2021년 7월 18일 일요일 아침 9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 정말 모처럼 푹 쉬었습니다. 정말로 푹 쉬었어요. 보통 토요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김해 행사에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하늘궁에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는 큰 행사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푹 쉬면서 뭐 내 보고 싶은 유튜브도 보고 또 자고 자다 일어나서 또 뭐 음식 사온 거 먹고 한 24시간 일하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네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 오는 것도 없고 아주 뭐 정말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대신동에 있는 큰 방인데 얼마 전에 여기에 그 재건축 사업 하시는 분들이 방을 좀 쓰자 그래서 빌려줬더만은 한 2달 정도 쓰고 그래 결국은 나갔습니다. 막판에는 이분들이 항상 아마 애를 좀 먹이길래 내가 조금 이렇게 간곡하게 표현을 좀 했더만은 나가주네요. 차후로는 내가 꼭 그 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계약서를 안 써가지고 상당히 이번에 그냥 고랑대를 좀 먹었는데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또 성금도 좀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방을 빌릴 때 성금을 안 받았거든요. 안 받고 그냥 그 달세만 이제 이렇게 선불로 좀 받았더만은 그 기간이 지나니까 안 비워주니까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뭐 재건축을 우리 집을 재건축을 한다길래 그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여기 이 방에는 내 추억이 그대로 섬에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한 5살 때 이 집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5살 이후로 이 모든 추억이 있는 그 집입니다. 방입니다. 이 집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 큰 고모부님 돌아가셨지만은 아마 돌아가신 지도 아이고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돌아가신 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옛날식으로 여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무슨 판이냐면은 하여튼 판이 있었어요. 판 위에다가 닭을 막 이렇게 얹어 놓고 뒤에 병풍을 치고 이 방에서 그냥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방에서 첫날 밤인가 주무시고 그런 간직이 가고 엄청 뭐 내 어릴 때 추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방이에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 방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도 내가 44살 때 돌아갔으니까 20년이 40살 때 내 돌아가셨구나. 4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26년째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여기 이제 돌아가신 그 모습이 그대로 기억이 나고 그래요. 26년 돼도 뭐 어제 같습니다. 오늘 아침 같습니다. 근데 기억이 그대로 생생하죠. 그리고 이 추억이 깃든 이 방을 그냥 허물어 버린다고 하니까 아무리 새로운 좋은 집을 준다 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네 주민들이 다 원하는데 내가 혼자 반대를 못하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가서는 일단은 그 재건축 되는 것이 무산이 되었어요. 여기는 우리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에는 또 추억이 많이 깃들어진 곳입니다. 아이고 또 오늘은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 무엇보다도 관심 갖는 것이 그 이재명 씨하고 지금 여권에서는 후보가 6명으로 압축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원래 9명이었는데 세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광재 현 의원이죠. 하고 양성조 충남도지사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세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이재명,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그리고 김두관 요 6사람이죠. 6사람인데 지금 세 사람이 좀 강세가 보이고 세 사람이 좀 약세고 그렇죠. 그 강세 세 사람이 이재명이고 추미애고 이낙연이고 이 세 사람이 조금 1, 2, 3등을 다투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은 좀 약세니까 아무래도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은 아무래도 이제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제 되느냐? 이재명이 되느냐? 추미애가 되느냐? 이낙연이 되느냐? 이제 요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누가 될지는 나도 현재는 모르죠. 모르지만은 허경영 우리 이제 총재님께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항상 그 허경영 총재님을 그 고려대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허경영 총재님을 존경하는데 그 이재명 씨 하는 말이 우리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재명 씨가 그 이야기를 강의 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하고 서독의 이제 독일의 예산하고 거의 비등비등한데 복지는 독일이 훨씬 앞선다 이 말이에요. 같은 돈인데 같은 예산인데 우리나라는 복지가 서독보다는 훨씬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합리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얼마든지 복지도 이렇게 잘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성남시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그 보여줬어요. 이재명 씨가 보여줘가지고 정말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그 혜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성남시가 딴 도시에 비해서 많은 이렇게 좋은 것이 많으니까 나도 성남시에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그 물품인가 어떤 그 슈퍼마켓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한 5만 원인가 이거 이내는 이렇게 가져가라고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애들 그 키우다 보면 장난감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장난감 이런 것도 이렇게 공유제를 해가지고 또 장난감 쓰고 나면은 애들이 금방금방 크니까 이런 거는 비싼 고액을 주고 산 장난감을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때도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이 장난감을 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을 또 진짜 그 장난감이 비싸니까 그런 장난감을 거기서 이제 빌려 가지고 쓰고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제도. 하여튼 간에 성남시에서 엄청 그 좋은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성남시 그 청년들의 그 학비가 무료인가 아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그 내가 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정말 나도 성남시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운영을 잘했어요. 그 이재명 씨가. 그리고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는 이재명 씨하고 굳이 한 사람을 더 든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국무총리로 있는 김부겸 씨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좀 싹수가 있는 사람이고 조금 그 나머지의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재명 씨를 상당히 뭐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그분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고생한 끝에 이제 이렇게 좀 많은 고생을 했죠.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또 그분이 안동이에요. 안동 예안이고
우리는 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또 제 정조부님, 고조부님께서도 다 안동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같은 뭐 고향 하면 아무래도 뭐 고향 사람이라서 뭐 어떤 그걸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가깝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요는 뭐냐 하니까 하도 김부선님이 말이에요. 김부선님께서 영화 배우라 하나 그 김부선님께서 워낙 강하게 이재명 이제 지금 현재 도지사하고 어떨 때는 9개월, 어떨 때는 12개월, 어떨 때는 15개월 이렇게 말이 조금씩 바뀐다고 하는데 동안 뭐 한 1년 왔다 갔다 하는 요 동안에 이재명 씨가 와의 어떤 것은 남녀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을 강하게 하니까 과연 내가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좀 궁금하면서도 상당히 궁금했었죠. 궁금해가지고 나도 뭐 알 수가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어떻게 알 수가 없었고 정말 이게 어떤 사람 말이 맞느냐 이게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재명 씨는 그 김부선 씨가 처음 찾아왔을 때의 양육비 그 관계로 해가지고 문의를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김부선 씨가 이혼하면서 이제 따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양육비를 막 일시불로 다 받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니까 더 이상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사무장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만난 것도 그것밖에 안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고 김부선 씨는 그게 아니다 이게요. 그냥 여러 번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뭐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참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대충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느 섬에 가서 뭐 낙지를 먹었는데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49세인가? 그 이전에 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돌아간 날인가? 하여튼 그 날을 저음해서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별세한 날짜를 전후로 해서 만났다, 뭐 어떻게 했다, 그날 비가 왔다, 어떻다, 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어떤 남녀 관계가 있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하니까 나로 봐서는 도저히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진짜 아리송하죠. 아리송한데 굳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그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님이 확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가타부타 더 이상 깊이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은 어제 이제 푹 쉬면서 조용하게 조금 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내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한번 남겨봅니다. 이동형 씨라고 있어요. 정치평론가 중에 정치평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동형 씨라고 있어요. 이분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 안동 사람이에요. 안동 사람인데 이 정치평론을 나름대로 정봉주 전 의원님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에 이재희라고 하는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그때 그분 이재희를 내가 즐겨봤습니다. 봐가지고 그분이 참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느꼈고 그분은 완전하게 지금 우익이다 좌익으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 좌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지지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동영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김부선에 대한 모든 것을 이 한 프로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떴더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촬영은 어제 했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며칠 안 돼. 촬영은 어제 했을 거야. 어제 아니면 아래 했을 건데. 하여튼 나는 보기는 오늘 아침에 보고 그 다음에 새날이라는 또 정치평론 하는 그것이 있어요. 새날.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김성수 씨와
동수신가? 이 두 분이 나와가지고 역시 또 이제 김부선 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실체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대령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우리 국가혁명당원님 중에서 이제 뭐 천사 테스트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한번 해볼까 생각, 이제 앞으로 해볼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사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니까 해보면 알죠. 이재명 천사님, 이재명 도지사의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천사 테스트 해보고, 김부선님의 그 주장이 옳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 테스트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아직 그거는 안 해봤어요. 아주 오링 테스트는 나는 실제 그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굉장히 그 완전 무결한 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오링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옳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잘하는 사람은 이제 그 신뢰성이 있지만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질 않아요. 어쩔 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천사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좀 느꼈던 바로는 가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동용 씨 이야기도 들어보고 김성수님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대략 이제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지만은 그 이때까지 양쪽 말을 다 들어보니까 내가 판단을 못한 거지.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이재명 씨 말 들어보면은 하도 정세균이가 이거 내가 할 때 내가 그럼 바지를 또 벗어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바지를 또 벗어 내려볼까요? 이런 말 했고, 그러니까 결백하다는 이 말이지. 근데 또 저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또 뭐 강용석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말이야, 민사소송까지 지금 이제 걸어놨어요. 3억 원 민사소송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할 때에 뭔가 또 여성의 말이라면은 또 이렇게 공지영 작가도 맨 처음에 그렇게 호응이 했었잖아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여성이라면 일단은 사람들이 약한 자의 편을 들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말도 전혀 거짓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판단이 조금 바로 어느 정도 서요. 그 말 하기 이전에 그 내가 이제 원래 만 65세고 이제 또 한국 나이로 66세인데 66세 되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참 어떤 사람하고는 참 진짜 가까이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꺼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왠지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떤 한 자리는 한 자리인데 사람이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한다 이렇게 될 때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내가 엄청 나는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나는 그런 사람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죠. 양보를 하고 자기는 거기서 2인자, 3인자로서 길을 이렇게 쭉 하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본 눈이 전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면은 도와달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자연적으로 도와줘요.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이 천지 사람들도 가서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겸손하게 2인자, 3인자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실제 1인자의 역할을 그대로 실현하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럴 때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위치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설령 어떤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뭐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보를 전혀 못해요. 양보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막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남들이 볼 때에 내가 어떤 무엇의 어떤 장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이렇게 꽉 차 있다 이러면은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겪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고 저런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왠지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정사님 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불가근 어떤 사람 예의가 아닌 사람한테는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다고. 불가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예의가 아닌 사람한테는 예의가 없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여러 말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의가 있고 양보심이 있고 자기가 많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을 남한테 이렇게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한테는 천지가 알아서 복을 줘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아니까 그 참 진짜 가만히 있어도 다 그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단체장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서고 내가 단체장이 되었으니까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된다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보고 또 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공무원 생활을 이럭저럭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죠. 공무원들이 이제 대체로 보면은 모든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고 참 정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그 중에는 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직접 겪어서 잘 알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나이가 내보다 한참 어리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지금 아는 사람은 알고 그래요. 근데 이름은 차마 밝힐 수는 없죠. 근데 그분은 그 사람을 겪은 사람은 한결같이 그런다고. 정말 저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러겠다고.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을 내가 압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이제 쭉쭉 이야기를 쭉 해요. 이야기를 한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다 맞는 말이라.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가면은 그게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15분도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입마이 그래서 야는 이제 그런데 그렇게 겪은 사람이 내 한 사람이나 하면 그게 아니라고. 내 한 사람이나 그게 아니고 그렇게 그 사람을 겪은 사람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게라. 전마 저거는 입만 빵긋했다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겪은 사람은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고 막 같이 어울리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전마 저거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놈이다. 이렇게 딱 평가가 된다. 그게 또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몰라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잘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유튜브지만은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아주 그 사람 보고 밖에 데려 나가가지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엄청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욕을 내가 차마 전달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욕한 사람이 내하고 잘 아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한테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놈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는 내가 차마 전달을 못하겠네요. 아주 쌍스러운 욕을 했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을 느꼈는데, 가만 보니까, 참, EJ에서 오늘 이동영님하고 또 이동영님, 정치평론가 이동영님께서 하시는 이야기하고 김성수님께서 새날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김부선님께서 그런 증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명백한 이제 어떤 그런 증거를 대가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성근이한테 전화가 왔다. 그런데 문성근 씨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니한테 전화를 했노 이라니까 사과를 했더라고. 사과를 하고 또 그 박주연 변호사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재선 의원이죠. 민주당. 그분 처가 김부선한테 이제 1,000만 원을 참 줬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고맙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랬는데 한 1년 지나가지고 엄청 또 말을 이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더 붙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모 기자가 또 김부선님한테 처음에는 이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또 헷가닥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내를 좀 더 도와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너와 나의 어떤 어떤 관계를 이렇게 공포하겠다, 밝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이거는 내가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EJ 이동형 정치평론가가 하는 이야기에서 그냥 그대로 내가 지금 전달하는 거니까, 뭐 김부선님께서 내 유튜브 강의를 뭐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전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큰 죄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이게 그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그 프로에 새날에 이제 김성수 씨하고 김동수 씨가 하는 자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망상형 허언증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나는 이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망상형 허언증을,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정신적인 병이라 할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직접 알지. 직접 아는데 그런 것이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보면서 참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아마 3년 전에 그 아주대 병원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재명 씨가 이제 완전히 그 신문 기자하고 또 의사, 그것도 완전 전문적인 의사인가 봐요. 그 의사 입회하에서 완전히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남자 그 부분에 있는지 확인을 했고, 뭐 그게 다 끝난 사건인데 이제 또 덜치내니까 또 덜치내고, 또 이재명이가 이제 대선은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곤란한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뭐 뒤에서 이렇게 그것을 하여튼 그런 기사를 자꾸 붙이지 않을까, 이런 말도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그 2개 방송을 보니까 그 새날의 방송에 나와서 김성수 씨가 하는 말씀, 그리고 EJ에서 이제 이동영 작가가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듣고 이재명 씨의 이제 결백에 내가 상당히 좀 기울었습니다. 기울고, 그럼으로써 김부선님이 이제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그 사람 남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연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강정산 이제 말에 의하면은 이제 자기 마음에 도둑의 신이 들면은 자기도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고, 또 그 신명 중에 막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막 이런 신명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 잡신 어떤 그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음해하는 그런 신명이 자기 마음에 딱 들어붙어 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이렇게 올곧게 바르게 가지면은 그럼 성자의 신들이 자기 마음에 응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마음 자체를 음란하게 가지면은 또 음란한 신이 자기 몸에 이제 깃들어가지고 자기도 음행을 하게 되고, 이제 거짓말하는 신명 막 이렇게 이런 신명이 자기 몸에 이제 붙어버리면은, 신명이 자기 몸에 붙어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이재명 씨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내년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한 6개월이 되죠. 3개월에서 6개월인가 빠른 시간 안에 국내 황제로 등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년 3월 9일날 대선이 있으면은 5월 9일날 취임을 한다고 볼 수 있죠. 5월 10일날 취임하겠네. 5월 10일날 취임하고 6개월 이내? 그러면 내년 11월 달쯤 되면은 뭐 11월 달 이내로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은 아마 국내 정치는 아무래도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재명 씨 같이 이렇게 좀 정의로우신 분들이 이렇게 또 개혁을 하는데, 개혁이 아니고 혁명이죠. 하는데 좀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이 또 듭니다. 워낙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떼놓고 이재명 씨를 이렇게 이재명 씨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는 앞으로 이제 이제 팩트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많은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영화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이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단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밑에 단추도 제대로 끼워 나가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단추를 깨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 이것을 나는 이 중요한 기록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여러 번 이야기해서 지금 기록을 지금 남깁니다. 아이고 이거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 침상은 내가 아이고 이게 내 얼굴을 보이지. 내가 누워가지고 이 침상은 누구냐, 내가 중동부 수도사업소 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 수도사업소 있을 때, 내가 그때 밤을 새워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수도사업소 있다가 중동부 수도사업소로 발령받아서 가니까 딱 가서 업무를 딱 보니까, 이것은 집이 김해고, 이제 중동부 수도사업소는 영주동 코모도호텔 위에 대청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남성역하고 뒤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해까지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다가는 일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딱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일할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업무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일할 게 많았어요. 막 참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은 성형 수술할 곳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 정상적으로 만들려면은. 그래서 이 전산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일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고, 단축 잘 안 켜지네. 그래서
출퇴근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그 숙직실에서 같이 좀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숙직하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할 때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해요. 아, 김성기 씨 이분이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숙직 서는데 같이 이제 옆에 자는구나. 이제 이렇게 잠은 잠깐은 붙여야 되잖아요. 24시간 중에서 한 3시간, 4시간은 자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못했더라도. 그래야 그 다음날 일이 되지. 그냥 계속해서 뜬 눈으로 밤새운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아무래도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숙직실에서 같이 이제 눈을 좀 붙이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요. 나는 막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아직 근무하는가 모르겠네. 그 이름은 못 밝히겠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막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나는 내 옆에 누가 자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없잖아. 그냥 내가 그 책상 위에 앉아서 잠깐 자불고 그랬어요. 그만큼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막 현장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일일이 그것을 이제 적어와가지고 전산에다가 입력을 시켜놔야 뒤 후임자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일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 보면은 그래 놓으면은 쉽게 말해서 문전 옥답을 만들어 놓으면은 쓰레기 같은 거 전부 다 걷어낼 거는 걷어내고 말이에요. 황폐한 그 땅을 쓰레기는 다 걷어내고 돌멩이 자갈 이런 거는 다 걷어내고 그냥 그대로 문전 옥답을 만들어 놓으면은 뒷사람이 오면은 그 씨만 뿌리 가지고 수확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엄청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하고 좀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 누구냐 저게 이름이 누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 그 사람 이번에 내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좀 있으면 기억나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제 아주 친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내가 그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사람 말이야 전마직이 내 전마직을 하니까 뭐 주사가 말이야 내 자는데 숙직실에서 같이 좀 자는데 엄청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그렇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이것을 이게 침대를 이 군용 침대야 군용 침대를 사가지고 주더라고. 김주사 그 사람 이름이 누구? 김주사 내보고 내가 김성기니까 김주사 이 침대에서 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얼마나 고마운겨. 그리고 고맙지. 그때 자기가 5만 원 주고 샀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군용 침대를 내가 이제 아직까지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그 친구 참 진짜 고마운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동부수도 사업소에서 밤낮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달인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집에 못 갔어요. 집에 못 가고 거의 24시간 중에서 한 20시간 정도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이름 누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참. 그 사람이 요거 이제 침대를 사줘가지고, 그래, 그 사람 하는 말이, 야, 공무원 가운데 이런 공무원도 있다고 자기가 그 아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야, 세상에 이런 공무원도 있다. 몸은 공무원이다 이거지. 밤낮없이 일을 하니까. 근데 검찰청 직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보면은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검찰 개혁한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지금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한다 이랬었는데 검찰청 직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검찰 개혁한다 이래가지고 검사 가운데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검사 중에서도 정의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 또 진짜
브록 뭐라 그러나 그 자기 스폰서라 그러나 스폰서 뒤에서 말이야 술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접대 받으면서 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이 이야기는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줄리에 대해서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줄리 만난 것도 뭐 르네상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거기서 뭐 또 만났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주장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 걸 이렇게 쭉 다 들어보면은 좌우 들어보면은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번에 내기해가지고 자기는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트럼프가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내기해가지고 내가 졌잖아요. 져가지고 이제 그 내가 저녁 내기로 했는데 결국 내가 저녁을 한 개 대접했지. 그 사람한테. 아이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접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이겼다 이기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그 당시는 안 됐어요. 그때 그 4월 초에. 그러니까 나는 두 번 전 거지. 서울시장에도 허경영 총재님이 안 됐지. 이제 미국 대통령에도 바이든이 트럼프가 된다 했는데 안 됐지. 그럼 자기는 두 번 이긴 거야 내한테. 예. 나는 서울시장 내기는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도 안 되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됐으니까 내를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아주 한심하게 안 보겠느냐고요. 굉장히 해가지고 그 사람 하는 말은 진심에서 김성기를 이제 그 위하는 마음에서 제발 이제 그 허경영 그 사람 이거는 사기꾼이니까 자기 말로 그래. 그래가지고 완전 사기꾼이니까 이제 제발 거기서 허경영을 지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깨라. 이제 제발 자기도 좀 부탁한다. 김성기 그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왜 그런데 빠져가지고 말이야. 참 있을 때 너무나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매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래 자기는 이제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이제 제발 이제 꿈 좀 깨고 좀 정상적으로 좀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침대를 사준 건데 이 침대에서 내가 오늘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부산시당에서 이제 문현동에서 활동이 있으니까 내가 한 12시쯤 돼서는 나가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10시 좀 지났으니까 조금 이따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 참네. 그렇게 친한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참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면 놓을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참. 나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은 나는 왜 이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게 되는가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반적인 그 대통령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이재명이나 추미애 장관님도 전 법무부 장관님도 상당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추미애 장관 그리고 전 장관 그리고 그 이재명 씨 그리고 이제 박용진 또 정세균 이낙연 김두관 그 다음에 황교안이 오세훈이 원희룡이 또 홍준표 유승민이 하태경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최재형 그리고 이제 안철수
또 이제 장기표, 윤희숙이, 김태호, 김진, 뭐 이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과 같이 뭐 5년짜리 대통령 이런 사람 가운데 한 분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관심조차 두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설령 이제 5년짜리 대통령의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5년하고 물러서고 그 5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잘 살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고마운 분이다 이 정도지, 그렇게 지지하거나 그 당원에 가입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당원 가입을 한다거나 뭐 회원에 가입한다거나 또 찾아가서 이렇게 아련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고 확신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살아온 내역은 내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내 자신을 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삼국지 이야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갈량은 나름대로 자기는 그 당시에 학문을 이렇게 통달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학문, 그 당시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배우는 그 학문, 천문, 뭐 지리, 뭐 풍수, 또 기타 모든 학문을 이렇게 통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또 관우는 나름대로 이제 그 앞에 서당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또 무술도 이렇게 뛰어났고, 또 유비도 이제 그 한고조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황실이죠. 이제 한고조의 직계 자손이면서 이제 이렇게 돗자리 장소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뭐 돗자리 장소를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때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제 뭉치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총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는데 물론 이제 허경영 총재님하고 일반 이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죠. 창조주와 또 어떻게 보면은 여왕벌과 일반 벌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그 차이점은 왜 그렇게 생겼을까? 이것은 또 나는 또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백궁 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은 뭐 백궁에 가든지 어떻게 뭐 흑궁을 가든지 간에 또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왜 이거 창조주는 우리의 근원은 어떻게 영원히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이제 창조주와 여왕벌과 일반 벌의 그 차이점이 왜 이리 생겼을까? 이게 대해서는 또 연구를 뭐 그 연구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은 12통을 지금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여의통, 여안통, 여족통, 그 여병통, 뭐 자꾸 눈으로 보면 사람 병을 고치니까 그렇잖아요. 여병통, 여수통, 수명을 이렇게 늘려주고 빼주기도 하잖아요. 여명통, 사람 목숨을 이렇게 뭐 이렇게 바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여명통, 여수통, 여병통, 여족통, 여의통, 여안통, 그것뿐만 아니죠. 그 여우통, 비를 이렇게 내리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영통이 있어요. 여영통. 그 다음에 여환통도 있고, 그 다음에 여진통이 있어요. 별을 이렇게 막 옮기는 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심통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12가지 그 능력이 있는 분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이제 따르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한 사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왜 내가 이제 그분을 지지하게 됐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왜 지지하게 됐느냐? 아까 그 친구 이름이 안영복입니다. 안영복이. 진짜 생각이 나네. 그 사람이 안씨거든. 영복. 그래가지고 영원한 복을 짓는 사람이다. 안영복이. 성은 안씨고 이름은 영복이라. 안영복이. 진짜 기억이 나네. 이 안영복 씨가 이 침대를 사줬어요. 이 침대 제가 여름 되면 이렇게 잘 씁니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그 사람이 준 침대에서 놨는데, 그 사람이 내 하는 말이 그래요. 제발 그 허경영 그 총재의 그 사람 사기꾼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좀 벗어나라. 그렇게 하거든. 근데 자기 말이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이, 서울시장도 이번에 허경영 전임 안 됐지. 그리고 또 뭐고, 트럼프가 된다 했는데 트럼프가 안 됐잖아. 지금 현재는 바이든으로 돼 있으니까 안 됐지. 또 그 전에 내가 그 친구하고는 카톡을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 그 5월 달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그때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2017년 4월 달인가 그때 내하고 지하고 안영복이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은 게 있다고. 나는 이번에 반드시 허경영 총재 대통령이 된다 그랬다고. 2017년 같으면 지금부터 만 4년 전 아닙니까? 4년 4개월 전인가? 지금 7월 달이니까 6, 7, 5, 한 4년 한 3개월 전이니까 51개월 전에 자기는 이제 허경영, 그 당시에 허경영 총재가 대통령 되는 것은 계라로 파헤치니까 그거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된다 그랬거든.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출마 자체를 못했다고. 출마 자체를. 그 당시에는 이제 10년 그 피선거권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출마 자체를 못했다고. 나는 막 이번에 한교안이가 사면 복권 시킨다 그랬거든. 특히 또 그 당시에 내가 한교안한테 복권 시키라고 내가 탄원서 쓴 게 있다고. 탄원서 쓴 게 전에 한번 공개를 했는데 지금 찾아보면 있어요. 탄원서 써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말이야 이렇게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돼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복권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권을 시켜달라고 한교안한테 내가 그때 탄원서 뭐 내 혼자만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썼지만 나는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쓴 게 있어요. 그렇게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때 그 안용복이한테 내가 당선된다 그랬는데 출마 자체도 못했으니까 안정복이 말이 맞지. 출마 자체를 못했으니까 자기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3번이나 내가 자기한테 전 거야. 저니까 이번에 또 이제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제발 김성기 이제 꿈 좀 깨라. 최근에 만나서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참 피 터지게 했습니다. 갑자기 또 내 공무원 생활하면서 일하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김성기 씨 이거를 일을 하다가 쓰러질까 싶어서 걱정이 된다 그러더라고. 당신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갑자기 팍 쓰러지는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걱정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아침 저녁 밤낮으로 계속 일만 하니까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뒷사람이 굉장히 오면은 편안하게 해놨어요. 편안하게. 일을 해놓은 게 보면 자기가 농띠를 치고 일어나 버리면은 뒷사람이 굉장히 고랑대를 먹는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놓으면은 뒷사람이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을 잘 대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참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런데 여기는 실제 그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래 있는 곳에는 실제로는 초종교다 말이에요. 초종교라 그러면은 종교를 초월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곳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실제 말해서 도인, 성인 것들이 오는 거라고. 최소는 뭐 의사님께서 진인이라고 이제 총재님께서 하셨으니까 진인이시겠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쉽게 말해서 도인,
철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의 경지를 넘어선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현인, 소인, 범인, 속인, 범인, 소인, 대인 넘어가지고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란 말이야. 종교를 벗어난 성인이 이제 석가, 예수, 공자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벗어난 사람들이 실제 오는 곳이라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그런 전혀 종교의 단계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수도 있어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이비 종교도 많고 진짜 사이비 종교가 많다고. 그런데 정통 종교를 거친다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 이상의 생활을 해야 종교의 단계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도덕의 단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덕의 단계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인, 범인, 뭐 이런 속인, 범인, 소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다이렉트로 곧바로 이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기도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는 척봉을 알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모든 공이 있으면은 딴 사람한테 돌려야 돼요. 돌리고 어떤 자리가 있으면은 딴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를 하고 하는데도 주위에서 당신이 좀 이렇게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을 때는 마지 못해서 능력은 부족하고 그거 하지만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 말 하기 전에 내가 아마 2인자 3인자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당신을 밀어주겠습니다. 당신이 이름을 그 장애 타이틀을 걸고 나는 엄지에서 이렇게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사람들이 아는데, 그럼 자기도 잘 되고 궁극적으로 잘 되죠. 그렇지 않고 욕심이 이렇게 앞서오면은 어떤 처음에는 잘 될 줄 몰라도 그게 잘 될 수가 있는가? 안 되지. 예. 그 말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김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내 옛날 그 공무원 생활하면서 망상형 허언증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도적의 신이 붙거나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신명이 붙어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리 되는가 봐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또 결과가 그리 되겠죠. 그 사람도 내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지만은 참 안타깝네요. 내 말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안정복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장비는 유비를 만나기 전에 장비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왔고, 조자룡이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길을 걷다가, 제갈량도 그렇고 관우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길을 걷다가 이제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때가 되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 천지대업을 이렇게 뭐 이루지는 못했지만 3분의 1 정도는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허경영 이제 신임님께서 이제 이렇게 딱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내려오시면은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있는 중이라고. 지금 벌써 아마 오래됐지.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모이고 있는 중인데, 그 모이는 사람 중에 나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고. 근데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봤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그 영양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스승님이 중요한 거야.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릴 때 스승님을 이렇게, 그 많은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고현본 목사님이시고 이경 박사님이고, 또한 그 내 직접 고현본 목사님은 제일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 고현본 목사님이에요. 김영수 교수님은 내가 직접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들은 것은, 아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들은 것은 불과 한 몇 시간 안 돼요. 몇 시간 안 돼요. 그분의 강의를 그 1975년도 8월 달에 우리 영락교회에 오셔가지고 강의한 것이 있어요. 그때 내가 물리적으로 가깝고, 그 다음 날도 그분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그분의 책을 내가 봐가지고 좀 이렇게
책을 봐도 얼마든지 그 스승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고, 근데 그러나 고영모 목사님은 내가 아주 가까이에서 몇 년간을 이렇게 모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그 독일의 문호 그 헤르만 헤세 같은 분은 내가 뭐 전혀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잖아요. 뭐 독일하고 한국과 거리가 많이 떨어졌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작품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어릴 때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를 통한 모든 인류의 영혼을 다 구제하는 것. 이것이 내 목표라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어렵지만은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 문제.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 내 과거의 그 어떤 것을 알고 싶으면은 내가 하루를 남겨요. 예수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그거예요. 기독교 원뿌리가 그렇다고.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자기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믿으면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 말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도 엄청 크게 공개한 거예요. 야 예수야 내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냐? 그 다음에 말은 내가 생략해요. IQ가 한 뭐 진짜 430이다. 총재님께 430, 460이다. 이러면 총재님을 모독하는 말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 말을 이해하려면 IQ가 한 350 이상은 돼야 내 말이 이해가 돼요. 트럼프가 5차원의 정치를 하고, 총재님께서는 10차원의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정도 이해가 하려면은 그 다음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못하거든. 그것은 아마 8차원 정도는 돼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내하고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는 또 다시 하겠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이러한 인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한평생 추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불교도 이해하게 되고 또 강정산의 가르침이 이렇게 매두몰신하게 되고 그렇게 인생이 흘러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경 총재를 만나게 되고 총재님께서야말로 천년 동안에 천년 왕국이 온다고 이렇게 기독교에도 그리 이야기를 주제가 그래 돼 있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천년 동안 이 세상을 이렇게 완전 극락세계를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을 그분이시다. 허경 총재님께서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죠. 확신하게 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엄청 밝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엘빈 도플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타너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25시의 작가 게오르구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대한민국이 엄청 발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개감유록을 쓴 남사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했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봐라 내가 그 세상을 여는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사이비 종교가들이 많아요. 많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고 이러니까 야 봐라 지금 코로나가 놀제 앞으로는 급살병이 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때 살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내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를 얻고 내가 제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내가 또 밀어붙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강정산가 그야 강정산이 그 천지공사를 보았는데 천지공사의 결론이 뭐냐니까 바로 이제 어떤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한다. 이제 그 중에 하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강정산이 주장한 것을 이제 주장해가지고 주장한 것이 바로 내다.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뭐 밀어붙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알게 모르게 많아요. 신도수가 이렇게 적게 가진 사람들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그런 게, 전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하면은 막 몇백 명 아마 몇천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 전부 다 가짜냐? 가짜냐 하면은 일단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은 전부 다 가짜야. 왜? 한국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은 전부 다 가짜. 그거는 벗어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내가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이제 나라가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돼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전부 다 가짜고 허경영 총재님이 진짜냐면은, 그 가짜는 절대 이때까지 그 정치의 세계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나오는 것이 불공정이 7가지이단 말이에요. 기호 순번을 정하는데도 첫째 불공정이지.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TV 토론할 때 불공정이에요. 아예 그 끼워주질 않아요. TV 토론 불공정, 이제 기호 순번 불공정,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또 불공정해요. 언론 보도가 불공정해요. 선거 비용이 불공정해요. 지금 사전선거 이것도 불공정하다고. 지금 내 비춰주는 것이 여당 야당 1번 2번만 보내주는 거야. 안 그래요? 이재명이다 추미애다 뭐다 한교안이다 홍준표다 전부 다 1번 아니면 2번 될 사람이 이제 계속 보내준다고. 그 이제 사전선거에 해당되는 거야. 그것도 사전선거 불공정. 맨 마지막에는 방송보도 불공정. 아예 허경영 총재는 비춰주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불공정 속에서 그래 나봐야 백전백패라고. 언론에서 뭐 보여줘야 뭐 될 거 아니에요. 노상 1번 하면 2번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니까 언론 보도 불공정, 방송 보도 불공정, 사전 보도 불공정, 여론조사 불공정, 기호 선분 불공정, 불공정 7개라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그것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출마하는 거야. 그래 출마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허경영 총재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대권을 잡는다 이거지. 정치 세계에 그 뭐는 수로 대권을 잡느냐고. 통장 반장 선거도 한 번 안 놓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와 똑같아, 내가 뭐 밀어붙여와 같다, 내가 강정산이 천지공사를 했는데 그 천지공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앉아서 쌍말하고 싶지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게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나 허경영 총재는 뭐 한결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모든 사람들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도왔는데 결국 가서는 그런 고아들,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병철 회장님의 양자로 있으면서 그 받은 재산이 있어요. 하여튼 그 몇십억이죠. 한 1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불우이웃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밑독에 물 붓기라고. 한만 해도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내가 이 현실 세계의 권력이 이제 이 세계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자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장관이 움직이게 되고, 장관이 움직여야 밑에 뭐 경찰 검찰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 제일 높은 권력 아래도 내가 말이야 일주일 전인가 그때 그 온천장 그 부근에 이제 홍보를 하는데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마스크를 끼긴 겠는데 콧구멍 2개를 내가 뚫어놨다고. 밑에 입만 딱 가렸지. 그래 가는데 순찰차가 딱 가면서 마스크 바로 끼세요 그러더라고. 그건 뭐냐고, 말단 공무원이잖아. 순경인지 짜발이라 그러지. 짜발이 뭐 욕을 하면 짜발이 놈이 말이야. 그 사람도 뭐 내하고 마찬가지지만은 나와 한 몸이지만은 우리가 그래 짜발이라 그러잖아. 짜발이라 그러고 하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마스크 바로 끼라고. 그건 뭐냐고.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라고. 그, 그 마찬가지죠. 뭐 식당 가니까 마스크 안 끼고 내딱 들어가니까 당신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부산역 앞에서. 그래서 애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참네. 그렇듯이 웃다가리가 대통령이 권력이 살아있을 때 움직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 이건 안 된다. 내가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정권을 권력을 잡아야 이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 느꼈다고. 그래서 그 전두환 대통령 나오고 그 이제 노태우가 13대거든. 13대 때부터 대통령 출마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가 1987년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10년 또 준비를 해가지고 1997년 그때 15대 대통령에 처음으로 현실화돼가지고 대통령이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10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놓은 거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출마한다는 것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로 서울에 있는 빌딩의 10채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500억이 들어간다고. 500억이. 그 500억이라는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완주를 했단 말이에요. 15대 때. 그리고 16대 때는 완주를 못했지만은 출마는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막판에 돈이 조금 모질했던가 아마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16대 때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양보를 했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막판에 이제 무슨 돈이 조금 부족했던가 봐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6대 때는 완주는 못했잖아요. 완주는 못했지만 출마는 했었다 이 말이에요. 15대 16대 그 다음에 17대 때는 완주를 했다고. 완주를 해가지고 17대 그 이제 대통령은 이명박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표가 좀 이상이 있다. 이의 제기를 했다고. 내 표가 이렇게 적게 넣을 수가 없다. 이의 제기를 했는데 후속 수감됐잖아요. 또 10년간 또 이렇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고 하지만은 또 나오잖아요. 서울시장에 나오면서 사람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은 마음에서 사라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서울시장 출마하시고 이번에 또 나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천시에 와 잡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그 한평생 전 인류의 영혼 문제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전 인류의 영혼을 전부 다 구제를 해야 되겠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차차 해야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냐? 그럼 또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거는 IQ가 한 400 이상은 돼야 돼요. 400 이상. 지금 보통 사람 IQ가 뭐 아인슈타인이 200, 230이라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구독자는 적을수록 좋아요. 지금 내가 1시간 13분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뭐 2배속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나는 소중한 기록을 남깁니다. 하여튼 이전에는 이제 전시가 되었기 때문에 허경 총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오늘 이 순간까지는 아직 비춰주지 않았죠. 아직 안 나오지만은 또 이 순간까지는 아직까지 윤석열이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윤석열이는 내가 가만 보니까 너무 자기 처 김명신이 개명해가지고 김건희죠. 이분이 과거에 업이 있어요. 자기가 지은 업이 있다고. 그래 그 사람 자기 장모하고 자기 처로 인해 가지고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 두 사람 윤석열이의 장모하고 처로 인해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이 싹 다 날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나면서 살아온 그 내역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의 그 업이 있잖아요. 그 업을 또 사람이 자업자득이라 해가지고 받잖아요. 그것이 다 이제 천지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기소가 되고 또 공수처에서 이제 윤석열이의 이제 어떤 조사를 하니까 윤석열 씨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대통령 선거 전이나 후나 이것이 이제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후로 해서 기소가 되고 또 결국 가서는 죄가 있으면은 구속 수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명박 같은 그런 대통령도 구속 수감 되는데 대통령이 볼 때 검찰총장은 뭐 파리 새끼 아닙니까? 파리 새끼라서 뭐 좀 미안하지만은 하나의 그 권력으로 보면은 아주 뭐 대통령도 구속되는데 검찰총장 이거는 누구 말대로 김종인이 말대로 검사 나부레이가 뭐 힘이 있냐? 그 자기도 죄를 짓기는 구속 수감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게 되고 또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때가 돼 가지고 이제 8월 3일 날 국회 정림관에서 그날 화요일인 것 같더라고. 정림관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폭발적으로 인기가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 그 6월 말인가 그때 6월 29일 날 그 윤석열 씨가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때 이제 그 버스 뉴스에 이제 기자가 그 윤석열 총장의 이제 부인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서 나는 그 석사 학위 2개, 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팩트니까. 한 이후로부터 이제 줄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박사 논문이 이거는 완전히 진짜 수준 이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열린 공감 TV가 그동안에 한 1년간에 걸쳐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밝혀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됨으로써 윤석열이의 이제 지지도가 기하급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 추락하고 있죠. 본인이 지금 모르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알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렇게 철수하는 게 맞죠. 그런 게 추락하듯이 그 선언 있고 난 이후에 추락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었는데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인기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을 어떤 모종의 사건을 지나면서 이것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모종의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15,000표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가 15,000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다고 했는데 75,000표의 이제 우편 투표가 오기는 왔는데 발신지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좀 더 밝혀봐야 되죠. 그럼 75,000표 이 자체가 무효가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애리조나뿐만 그런 게 아니고 펜실베니아나 조지아나 기타 모든 주에서 지금 현재 재검을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주류 방송이 이제 바로 서게 되고 그런 점이 지금 있는 겁니다. 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아니고 허경영 총재님은 이 쉽게 말해서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리고 이미 방에 앉아가지고 하늘 위에 앉아가지고 모든 세계 정체를 지금 이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미국하고 한국과의 거래 관계가 중요하니까 아마 2018년도에는 이미 3번 트럼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비상방송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보내줌으로써 이거 진짜 FBI 국장 코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갔다. 이런 것이 이제 실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일반 기존 방송에서 이런 거를 보도 자체를 안 해요.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이 이제 딱 틀을 잡고 이것을 보내라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미국 우주군에서 지방방송 꺼! 이래가지고 그래요. 강제로 이렇게 송출을 8시간짜리 3편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꿈을 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 장기표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추미애도 훌륭하신 분이고 이재명이도 훌륭하신 분이고 뭐 또 그런 분이 많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한교안이다, 뭐 오세훈이다, 원희룡이다, 뭐 홍준표, 유승민이, 하태경이, 안철수, 윤석열이, 뭐 최재형이, 장기표, 윤희숙이, 김태호, 김진 이런 분이나 추미애나 박용진이나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정세균이, 또 김두관이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고. 이 자고 있는 사람들을 팍 꿈을 깰 수 있는 그런 비상방송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정식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 하여튼 그때를 점해가지고 또 실제 허경영 총장님께서 트럼프를 만났던 것이 확실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임청근 님인가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서 허경영 총재에 대한 이제 이런 모든 매스컴이 이제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종 정치 평론가들이 지금 현재는 허경영 하면은 미친놈 또라이 뭐 사기꾼 뭐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겠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 이제 자꾸 발표해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이 이렇게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기가 이제 수직 상승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 씨도 훌륭한데 허경영 총재에 비하면 발바닥에 때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알게 된다고. 알게 되고 이제 이래서 인기가 80% 90%까지 치켜 올라서 대통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1960년이죠. 1960년 4월 27일인가? 그때 4.19 일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시고 하야하고 난 뒤에 이제 이기붕 일가가 다 이제 이렇게 죽잖아요. 자기 아들의 이제 권총으로서 이제 아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다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불과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59년 4월 달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기붕 일가가 그렇게 뭐 비참하게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1년 전만 아니고 1960년 4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1960년 1월 달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4개월 뒤에 하야하리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이기붕 일가가 그렇게 죽을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4개월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느냐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러나 운빨이 있다고. 운빨이. 그러니까 백의와 3대 백의와 3대 락이라고 이제 격압육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박천지 3대 홍두군으로 딱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허경영 총대님에 대해서는 천어걸레로 이미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천어걸레로. 해인 시대에 어느 도단 해인 시대 천어걸레 그 다음에 공전멸병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이제 예언서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해인 시대에 어느 도단 시대에 어느 도단이라는 것은 뭐 기독교 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이제 부모의 말을 자식이 듣지도 안 하고 뭐 기존 종교의 가르침이 다 이렇게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도단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기댈 데가 없다고. 그때 어느 도단이고 또 현 시대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천어걸레 허시성을 가진 분이 하늘의 권력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분이 공전멸병이단 말이야. 그 허시성이다. 공전멸병. 금전 전자에다가
공전 멸병 그 창과자 두 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김씨를 비우면은 김의 허씨가 남는다. 그 허씨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제 그분이 신은섭판이다. 그러니까 신체도 아주 뛰어나고 호감 있는 얼굴에다가 그리고 말은 그 전 세계에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고 글씨는 또 이렇게 아주 뭐 명필이시죠. 그리고 판단력은 또 예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예언이 전부 다 틀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대우가 망하는 거, 쌍용이 망하는 거,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 만에 어떻게 하야 할 거라는 거 예언했는데 그게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그대로 맞아 들어가니까 작년 그 조국 사태만 보더라도 그때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 안 했어요. 호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이병주 그 프로에 그 뒤로부터 안 나갔어요. 그래 지금 보면은 추미애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고 조국의 이제 장관의 어떤 혐의가 많이 밝혀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얼마나 그 판단력이 뛰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예언서에 이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한국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말 누워서 떡 먹으면 안 되지 얹히니까 그래 굉장히 쉬운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전 세계를 컨트롤해 나가는 세계 황제가 돼 가지고 이 전 세계 인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시간이 더디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천시가 다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을 통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8월 3일 날 이제 오늘이 7월 18일이니까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았네요. 보름 뒤에 이제 국회 정림관에서 많은 이제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죠. 뭐 언론에서 얼마나 비춰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보도를 할 거예요. 정식으로 이제 출마를 선언을 하시고 지금 현재 여야가 피 터지게 싸우고 기진맥진대에 있었을 때에 이제 호랑이하고 두 마리의 호랑이가 사슴 한 마리를 두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제 호랑이가 기진맥진대가 있을 때 허경영 총재님이 나타나가지고 발로 딱 차면은 호랑이 두 마리가 깨갱거리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쓰러질 때 간단하게 정권을 잡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4.19 혁명이 일어나고 4.19 혁명이 일어날 때는 그만큼의 이제 어떤 그 천지에서 그런 기운이 이제 내려오는 거고 그 때가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기붕 일가가 죽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하야하게 되고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듯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때는 그런 기운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너무 이제 틀어막으니까 무슨 진짜 지하철 탈 때는 지옥철이라는 말이 있듯이 꽉꽉 사람이 차잖아요. 근데 그걸 왜 방지를 안 하느냐고. 근데 저녁 6시가 되면은 말이야 테이블에 뭐 2사람 앉아라 4사람 앉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 이것이 지금 이제 뭐 100만원씩 200만원씩 주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틀어막고 있지만은 자영업자들 틀어막고 있지만은 그것이 눌리면은 어느 정도는 때가 되면은 폭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폭발하게 되고 또 폭발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가 복귀를 하게 됨으로써 왜 복귀를 하게 되느냐? 부정선거단 말이에요. 부정선거. 미국의 부정선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여러 사람들 이 얼마나 그 도덕적으로 추악한 행위를 했는가. 앱스타인 그 섬에 일어난 일 이런 것을 전부 다 보여주면은 야 진짜 이제 저 클린턴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왜 이혼을 하느냐고 그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전부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것이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도덕적인 그 타락 미국을 이끌고 있는 모든 영화 배우라든지
그리고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도덕적으로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밝혀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그 가난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부익부 비밀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바로 이제 보도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4.15 총선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로 밝혀주게 되고, 국민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는 이제 언론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이 바로 서는 이제 그런 장면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저음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는 수직 상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3,000명의 정치 지도자 교육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거는 개감요록에도 나와 총재님께서 예언한 바와 같이 4년 만에 이렇게 내려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는 했다 이 말이에요. 개헌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못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때 되니까 전 국민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내려갔잖아요. 그렇듯이 총재님께서 이렇게 확 이렇게 국민적인 인기를 받고 3,000명의 정치인들이 3,000명을 이렇게 응선해가지고 부익부 비밀비를 만든 이런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들, 전직 문교부 장관들, 그리고 각 방송사의 패널들, 그리고 고액 변호사들, 고액 사법계, 언론계, 정치계, 검찰계 이런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내가 내다라 하면서 부익부 비밀비를 만든 이런 사람들을 정치 교육대에 잡아넣을 때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4.15 총선에서 백궁에서 정한 결정한 그런 의원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이제 허경 총재님께서 100명의 임시 국회의원을 이제 뭐 공천을 주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뒤에 보게 되죠. 보게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임시로 그 국회의원들을 다 이제 잡아 넣어 버렸으니까 임시로 이제 그 국회 가가지고 법을 없앨 거는 강력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이제 삼성 공약에 나와 있는 법을 없애는 것이 17개예요. 17개. 네. 제일 첫 번째가 그 지자체 선거 없앤다는 거. 두 번째 정당 지원금 제도 없애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정당 제도 폐지하는 거. 넷째는 통일부하고 여성부 이거 없애는 거. 다섯 번째는 지방세 폐지, 정권거래세 폐지, 상속세 폐지. 예,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세 폐지, 그리고 이제 수능제 폐지, 그리고 이제 전국 교도소 폐지, 또 그 금융실명제 폐지, 또 이제 뭐냐 하면은 또 징병제 폐지, 농지거래 허가제 폐지, 또 농약공장 폐지, 그리고 이제 김영란법 폐지, 그리고 쌍벌제 폐지, 또 이제 1억 원 미만의 재산압류 강제집행 그 폐지, 그리고 노조 폐지, 뭐 이런 거 17개. 내가 지금 불러본 거 17개. 이것을 법을 빨리 이런 거기에 관련된 것은 다 빨리 없애버리고, 신설하는 법은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이런 거는 빨리 법을 제정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고, 또 기존 헌법 자체를 싹 없애버리고 새로 제정해가지고 헌법 제정해서 1조 1항에는 말이에요. 헌법의 1조 1항에는 우리나라 국민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개묵은 말은 싹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모든 국민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런 것을 이제 의식주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것이 헌법 제1조 1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100명이 이제 이미 백궁에서 정해져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